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오늘이 벌써 2019년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마지막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둘째 딸 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유튜브도 시작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자, 이런 명절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 어르신들께서 왜 시집을 안 가냐, 왜 장가를 안 가냐라고 잔소리를 들으실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이 2명 잘 키우고 있고 결혼 생활도 잘 하고 계시는 분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결혼 그거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결혼은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서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같이 살게 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격에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맞지 않는 사람 또한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얽매이기 싫어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불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뭐 나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냥 그런 분들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냥 그러신 분들이에요. 결혼이랑은 성격상 안 맞는 분들이죠. 따라서 본인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결혼생활 7년차에 접어드는 제가 감히 결혼생활이란 실제로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결혼하시기 전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결혼생활은요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고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 할 것 없이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편안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건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성격이 잘 맞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고 가치관이 맞아도 결혼생활은 일단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걸 각오하시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싱글일 때는 본인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본인의 앞가림만 잘하시고 부모님께 할 도리만 다 한다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측이 안 되는 상대들입니다. 결혼 전에 당연히 이럴 줄 알았던 배우자가 결혼해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튀어나오는 건 다반사고요. 또 자식은 어떤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춘기가 돼서 무슨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식이 자라면서 고분고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인가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매번 꼬장꼬장하게 구시는 시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요. 사사건건 신경을 건드리는 얄미운 시누이가 있을 수도 있죠. 남편분 입장에서는 알코올 중독 장인 어른이 계실 수도 있고요. 매번 누나한테 엉겨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처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부 사이 외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양재진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로 오시는 분들은 10%도 안 되는데 결혼 생활 때문에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아서 정신과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만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지 잘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혼하면 행복하다, 결혼하면 안정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꼭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따위의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결혼이라는 걸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눈치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이상한 선입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여자 얼마나 남자를 고르고 골랐으면 아직도 시집을 못 갔을까, 저 나이에. 아이고, 저 남자는 얼마나 노는 게 좋으면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을까. 자, 이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정말로 성격적인 결함이 많아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선입관, 색안경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개인 사정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은 모두 성격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없는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연애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좋아서 결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던 분이 계신데 그분과의 결혼이 틀어지면서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혼기가 꽉 찬 아들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니 이 녀석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서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하냐라고 쪼기 시작하죠. 자, 이 결혼이라는 건요 절대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자, 부모님께서 하도 뭐라고 하셔서 아니면 주변 친구들 다 시집 가는데 혼자만 못 가는 것 같아서
혹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단순히 너무 외로워서, 저는 이런 이유로 결혼을 서둘러서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 분명히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만약 자유분방한 성격에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해야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아마 결혼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혼 생활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항상 예기치 못한 무수한 변수와 예측하기가 힘든 스트레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올해 40인데 주변의 여자 동기들 보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아직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40 중후반을 넘긴 아직 결혼 안 하신 싱글 형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과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진짜 속마음까지는 어떤지는 모르죠, 실제로. 하지만 난 결혼 안 했으니까 불행하다, 혼자 살아서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요, 나름 즐겁게 다 살고 있어요. 물론 결혼 안 하면 외롭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분들 모두 외롭지 않을까요? 오히려 결혼한 친구 중에 와이프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남편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 생활은 이러니까 꼭 하시라, 이러니까 하지 마시라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모든 포커스를 본인의 행복 여부에 맞추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불행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짜 결혼은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이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물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학 입시나 취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결혼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로 좋으신 여자분께서 남자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만큼 결혼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따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모든 포커스를 본인의 행복 여부에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결혼하고 나서 행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 오는가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혼이란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정말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의 끊임없는 연속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평생 함께 살 만한 사람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 하나만 따지셔야 돼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고 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딩크족분들은 그러한 성향의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면 되는 거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자기한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의 배우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 정말 사랑하고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바로 이 결혼 생활인데, 하물며 나에게 맞지 않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한 거죠. 정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해야 된다. 물론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돼도 좋은 인연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20대 중반에 멋모르고 정말 맞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평생 사는 것보다 40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42살에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남들 다 갈 때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게 괜히 있는 줄 알아요? 이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란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을 몇 시에 먹죠? 대충 12시에서 1시쯤 드시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꼭 그 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11시쯤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별로 배가 안 고프신 분들은 2시, 3시쯤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분들이 계시죠. 혹은 정말 점심 생각이 없어서 건너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심 생각도 없고 지금 점심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은데 남들 다 그 시간에 먹으니까 나도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점심을 먹어야 될까요? 따라서 점심을 몇 시에 먹는 게 가장 좋은지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결혼 생활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연속이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본인이 자유분방하고 얽매이는 게 싫은 성격이시라면 결혼 생활은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결혼을 함으로써 본인이 행복해질 것인가 불행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배우자. 절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혼을 결정하지 말고 정말 평생 함께 믿고 살만한 사람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만 생각할 것.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라. 이게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어두운 면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생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2020년에도 저는 변함없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항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